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리치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11월 6일 2시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5천만원 세팅입니다. 5천만원 세팅으로 매일 꾸준하게 수익 나는 월에서 1에서 2% 수익 나는 매매. 오늘은 16만 4,473원 수익이 났습니다. 예, 괜찮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즘같이 또 장이 괜찮을 때에는 이런 수익의 어떤 고마움을 모르죠. 뭐 웬만큼 해도 뭐 다 올라가니까. 그런데 아무튼 뭐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 교육 시작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카톡이랑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시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저게 성공이 될지 뭐 조금 기대감이 조금 있는데, 뭐 지금 그거랑 그거를 떠나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6천억, 7천억 지금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대형주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하나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예, 대형주는 삼성전자 하나 오르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조금 괜찮고요. 예, 카카오도 좀 괜찮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외국인들이 지금 연속 매수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드렸던 동물구충제, 예, 동물구충제도 아직 괜찮아요. 이것도 뭐 계속 살아 있는 거고. 그리고 요 한컴이드랑 그 다음에 웹캐시, 지니언스, 큐로컴, 한일진공, 그리고 뭐 K사인, KPM테크, 요거 저번에 그 테마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요쪽 주식들 관련해 가지고 요것들도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하네요. 예. 특이사항이 오늘은 뭐 크게 없습니다.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올랐어요.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예. 화폐 뭐 이렇게 결제하는 것 때문에 올랐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무인 로봇 관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오늘 푸른 기술, 그 다음에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그 다음에 AI 뭐 지금 요즘 계속 뉴스에 삼성에서 AI 나온다고 하니까 AI 센터, 한류 AI 센터 뭐 이게 지금 나왔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대정화금이 올라가는데, 저희는 대정화금을 어제까지 해가지고 다 매매를 완료를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대정화금리 오늘 또 급등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2004년인가요? 2004년에 그 강아지 구충제 만드는, 인간형 구충제랑 강아지 구충 펜벤다졸 만드는 그 특약 허가를 받아냈다. 근데 지금 생산 안 하고 있는데, 그거 기대감으로 오르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리고 회사 실적도 좋습니다. 예, 회사 실적도 좋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는 매매를 다 끝냈고, 오늘 또 한번 슈팅이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잘 정리가 됐다. 자, 그 다음에 특이 뉴스는 없고요. 오늘 그 부동산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지금 28개 동을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묶었다. 이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격이 내린다, 떨어진다의 이 어떤 시장은 강제적인 어떤 인위적인 힘을 배제하고요.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게 형성이 돼야지, 이걸 무조건 막 이거는 너무 비싸다라던가 뭐 이거는 너무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인위적인 힘이 개입이 되면 안 된다. 서울 27개동 핀셋 상한제 과천은 빠졌다. 풍선 효과 우려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수요가 몰리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색 지역은
수요가 이제 아직은 안 몰리는 곳이다.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곳인데, 인서울을 하려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이 이 회색 지역들입니다. 이 회색 지역들, 이 변두리부터 시작해서 이 회색 지역들, 이 위엔 종로구잖아요. 여기는 서대, 이쪽은 서대문구고.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센 곳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붉은색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 회색 쪽에 투자하실 분들, 이제 돈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마지막 이제 인서울 입성을 위해서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계속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반칙에 가까운 게임이죠. 정부의 힘을 얻어가지고 집값을 잡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 이거는 보이는 손이야.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필요하면 많이 살 것이고 필요 없으면은 안 살 것이다라는 이런 자율적인 시장 공급의 원리가 아니고, 이건 어떤 특정 주체가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라는 어떤 이거는 방향성을 잡아놓고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집값은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집값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이 집값이 지금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자꾸 하는데 그게 과연 떨어질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그냥 평범하게 놔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집 하나 사는데 뭔 제약이 그렇게 많아요. 가서 무조건 몇 년은 살아야 된다. 그 다음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몇 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 내 물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 그렇게 제약을 해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런 거죠. 심판이 이쪽에 있는 거, 심판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오른쪽에 있는데도 계속 지금 승부가 쉽게 안 끝나는 거예요. 연장전 계속 가는 거예요. 농구를 하는데 미국이랑 한국이랑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한국 사람이야, 셋 다. 그래가지고 심판이 계속 자유투를 주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못만 닿았다 그러면 휘슬 불면서 자유투를 계속 줘. 주전들은 다 퇴장당하고 식스맨, 세븐맨들이 나와가지고 게임을 하는데도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농구를 잘하니까 계속 연장전을 가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뭐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인가, 뭐 저출산, 그 다음에 저성장,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2002년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2002년부터. 물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면 그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결론 어떻게 되냐? 집값이 올라간다. 저는 왜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냐 하면은요. 이거는 이게 목표가 있잖아요. 뭐든지. 자, 네가 70점이니까 이번에 이 책을 뭐 몇 번 보고 문제를 몇 번 풀면 일단 80점을 목표로 해보자. 이런 어떤 선이 있다고. 아니면 얘가 공부를 100점을 지금 맞아서 전교 1등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은 꼭 공부를 하니까 7시간만 공부시켜가지고 전교 한 90점 맞게 해가지고 전교 3등으로 떨어뜨리자. 이런 목표치라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공부 못해라. 니는 공부 너무 잘하니까 공부 좀 못해야 돼. 그래야 우리 집 애가 전교 1등 할 수 있어. 이거는 목표가 없으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 집값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 15억이라면 만약에 집값이 15억이라면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15억은 비싸다. 여기는 동마다 뭐 다 집값이 다르니까 자 여기는 10억은 돼야 적정가라고 봅니다. 우리는 평당 얼마 정도는 받아야 정상이다. 근데 지금 15억이니까 한 37% 정도 낮춰야 10억 되니까 낮춰라. 그렇죠. 이렇게 이게 선이 있어야 된다니까. 싸다 비싸다라는 거의 기준이 지금 비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야 싸다라는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뭐 여기는 뭐 지금 12억인데 한 6억 정도 돼야 싼 거야. 그럼 반토막이야.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자, 첫째 불가능하다라는 걸 뭘로 볼 수 있냐면 LH 임대주택이랑
정부에서 주는 행복주택 주는 그 월세 한번 보세요. 월세. 그 월세가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거. 정말 정부에서 이거 너무 비싸고 이건 다 싸게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적정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 적정가가 지금 만약 60만 원이라면 지금 밖에서는 8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럼 60만 원이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만 떨어지면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 정도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기준값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게 모호하다고. 그냥 지금 정권 내내 계속 팔아라. 뭐 대출 안 해준다. 뭐 분양가 잡아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 힘 빠지는 거야. 목표점이 없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저도 집이 30억, 뭐 20억 이건 저는 이해 못 하겠어요. 근데 그래 비싸다면서 그럼 도대체 얼마가 돼야 싸냐고.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대충 알아서 되겠지 끝이에요. 뭐 대충 누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대충 누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까? 자, 집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투자자. 내 집도 있고 투자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 둘째, 내 집 하나만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셋째, 내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 자, 투자자들은, 자, 그리고 투자자들도 두 부류로 나눠요. 완전히 상위권. 여긴 안정지대야. 아무리 뭐 정부에서 난리를 쳐도 밑에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죽었지. 이 사람들은, 이제는 무너지지 않아. 완전히 우리나라 이제 중상층 이상 상류층들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막 중산층으로 올라가서 간당간당한 사람들, 이제 한 번 더 조금만 더 뭔가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하면은 이제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사람들, 아슬아슬한 사람들. 그리고 내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내 집이니까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 물론 떨어지면 기분은 안 좋아요. 그리고 대출을 또 계속 내고 있다면 굉장히 박탈감 느끼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견은 있지. 이 사람들도 집값이 너무 비싸다, 우린 못 산다. 그럼 니 저축 얼마 있냐? 4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4천만 원 모은 걸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인생이 다 다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런 정책이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뭐 이거는 10억짜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20억짜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래야 이 정도는 해야 뭐 싸다,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렇게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아까 제일 윗불에 있던 사람들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요. 이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죽고 나라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망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안 죽는다고, 이 사람들은. 괜히 어정쩡한 중산층들, 그러니까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은 이거랑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는 중산층들만, 어설픈 중산층들만 여기서 박살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설픈 중산층들이 박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밑에 돈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냐? 10억짜리 집이 7억 된다고 이거 살 수 있나? 못 사요. 그리고 이 투자의 특성상 뭐 투자락은 내 집 마련을 하건 뭐가 계속 떨어지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더 안 사요. 결국은 5억이 돼도 잘 못 살 거야, 아마. 반토막이 났는데도 못 살 거야. 그리고 또 계속 비싸다 그러겠죠. 왜? 자기 기준대로 말하니까. 근데 이 위에 안 죽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대바겐세일이라고 막 주워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냐?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뭐 얼마는 얼마까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긴 낄 자리가 아니구나. 아니면 저 정도 되면 우리가 여기는 한번 끼워볼 만한 자리구나. 뭐가 있을 텐데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막 상한제 막 때리는 거야. 저는 그냥이라고 봐요. 뭐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뭐 어떤 기준이? 그냥 집값 많이 오른데 상한제 때리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용이 일어나면 반작용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현상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류들만 손해를 보거나 그런 부류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아니 한 3억짜리 집도 잘 못 산다니까. 없는 사람들 그래요. 기껏 지금 1억 모았다 이거예요. 1억도 많이 모은 거죠.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하면 어떻게 됩니까? 8년 모아야 돼요. 8년. 30살에 직장 취업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28, 빠른 거죠. 28에 직장 생활 시작하는 거면. 8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36이에요. 1억 모았어. 그럼 2억 대출 받아서 3억짜리 집 살려고 그러는데 서울엔 3억짜리 집이 없어요. 아파트가.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할 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사버린다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랄까요? 그냥 허공에다가 소리 지르는 것 뿐이에요. 예. 그 소리 듣고 시끄러워서 못 버텨갖고 나가는 사람들 빈자리에는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위에 있던 사람, 있는 사람들이 여기 더 천막 치고 깔판 깔고 뭐 이래가지고 더 사버린다고. 예. 지금 그 구조입니다. 그 구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예. 이렇게 이제 묶어 놓으면 이 표시가 나잖아요. 아, 여기가 노른자구나. 여기가 아주 서울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라서 집값도 잘 오르는 자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바로 옆에 이제 요 근접하는 데들이 이제 전부 이제 다음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게 이제 몰리는 현상을 이제 풍선 효과라 그러는 거죠. 이게 점점 퍼져나가는 게.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이 지금 있는데, 심판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었는데도 집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심판이 딱 떨어져 나가면은 집값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야 살 건데요?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야 사냐? 이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에 그 어떤 전문가들이 집값 떨어진다, 인구가 없고 애기들이 뭐 베이비붐 세대는 다 지나가고 떨어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그 이야기는 올해도 한다니까. 올해도 그 이야기는 올해도 합니다. 예. 심판이 지금 2년째 편들어주고 있는데도 지금 결판이 안 나니. 2년 이제 3년 다 돼가는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댓글 하나만 볼게요. 이게 16년 전에 적은 글입니다. 이게 16년 전에 있던 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2년 전이야. 자, 저희 여기 카페에 무료 추천주도 올려놓으니까 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 보세요. 예.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힘 빠진 강남 고가 아파트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클릭해서 사이트를 들어가서 볼게요. 자, 힘 빠진 강남 고가 아파트라고 한번 해서 볼게요. 2007년 4월 16일입니다. 6억 원 초과 아파트 하락세, 종부세 앞두고 급매물. 자, 이때 소득 수준이 2007년에 이제 2만 불 막 넘어갈 때예요. 2만 불 조금 더 넘어갈 때입니다. 지금 12년이 지났어요. 12년이. 28 정도에 대학교 졸업하고 뭐 어학연수 어쩌고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고 하면 26, 7 되거든요. 뭐 한 1년 왔다 갔다 하면 28 된단 말이야. 12년이면 지금 40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40대예요. 12년 전에. 응? 지금 이제 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역세권들 한번 보세요. 살기가 얼마나 좋은가. 그 인프라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집값이 6억보다 더 떨어질 수가 없죠. 값어치, 여기에 살기 좋은 그 값어치를 매기는 거잖아요. 소득 수준도 2만에서 지금 3만으로 뛰어버렸죠. 5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6억에서 50% 오르면 얼마예요? 9억이야, 9억. 왜? 여긴 살기 좋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강동구 두 채 중 한 채 떨어졌다 뭐 이러고, 종부세 부과 앞두고 세금 회피 매물 본물. 자, 이러잖아요.
이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 좀 해볼게요. 심리입니다. 심리. 투자는요, 심리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 못 잡는다고 거품 물던 쓰레기 언론들과 뭐 딴 나라당은 진실을 말해라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이 긴 거는 제가 뺄게요. 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품이 조금씩 빠지고 있구만. 사실 17평 아파트 12억이라는 게 말이 되나?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과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상승론자는 아닙니다. 근데 저도 12억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끼리 사고 파는 걸 어떡하겠어요? 아니,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뭐, 아반타도르 뭐 이런 거 4억, 5억씩 주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끼리 그걸 사고 파는데 어떡하겠냐고. 그 차가 뭐 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쇠 조각 그거 붙여놓은 게, 그 아무리 뭐 빨라봐야 그게 뭐 얼마나 빠르겠어요. 2천만 원짜리 자동차랑 뭐, 그 4억짜리 자동차랑 가격이 뭐, 몇 배 차이 납니까? 20배 차이 난다고 해도 20배 빠른 건 아니잖아. 그럼 개거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 집 안 샀겠지. 이분은 집 안 샀겠죠. 여기도 있네요. 거품 빠지려면 아직 멀었다. 아파트 장사는 물품이 아니다. 아파트 그래 집은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려고 리브 하려고 리빙이잖아요. 리빙 여기는. 응? 하우스 개념이 아니고 홈 개념이죠. 홈 집은. 아직 거품 붕괴 시작도 안 했다. 내 주위에 두세 채 갖고 있는 분들 아직도 팔지 않았다. 붕괴는 주위에 한 주택 남기고 모두 매물로 던질 때 그때가 붕괴 시작이다. 지금 심판이 지금 한 채만 가져야 된다. 한 채 이상 있으면 대출도 안 해준다고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편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심판이 지금 3년째 편들어주고 있잖아. 근데 안 빠지잖아요. 또 한번 볼까요? 걱정 마십시오. 부동산 투자는 이제 돈이 안 됨. 걱정 마십시오. 야, 나 이거 12년 뒤에 읽으니까 이거 완전히. 근데 이때 당시 저도 있었잖아요. 저도 이때 당시에 이거를 읽을 때는 소름 돋아요. 공포스럽다니까. 큰일 났다. 이거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방화가 몇 년 동안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도 그래요. 특히 부동산은 거품이다. 말 그대로 급상승은 급하강을 만든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왠지 아무리 들어봐도 다 논리정연해. 가진 자는 돈이 안 되면 빠져나간다. 이야. 3. 아파트의 고령화와 고층화로 점유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유식에 점유 면적이란 말 써요. 근데 한자로 쓰라면 못 쓸 거야. 우리나라 아파트 수명은 10에서 15년 정도로 예측한다. 이게 얼마나 무식합니까? 콘크리트라는 거에 성분인데 우리 뭐 중국이에요. 대나무로 집 지었어? 이미 고령화 아파트로 감가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 많고, 고령화 아파트는요, 아이고 이 사람아, 고령화 아파트들은 입지가 제일 좋은데 먼저 지어진 게 고령화 아파트잖아요. 먼저 지어져서 지금은 고령화 아파트가 된 거잖아. 대신 입지가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근처에 지어 있는 신축보다야 이제 가격은 낮아지겠지만 키 맞추기란 걸 해버린다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아무 물정은 모르는 사람들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렇게 유식한 척을 해요. 그럼 이거 보면은 또 여기 휩쓸려. 아파트가 많고 특히 고층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점유 면적이 줄어들어 실질적 아파트 가치는 낮게 측정이 된다. 그게 아니고요. 고층 아파트일수록 지금 더 비싸잖아요. 트리마제나 이런 거 보세요. 요거는 건설사가 더 많이 남겨먹는 구조예요. 요거는 실질적인 아파트 가치는 낮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는 그 평단가의 그 실제 면적에 그 들어가는 공사 원가는 시공 원가는 낮게 측정이 된다지. 이 글을 읽고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 계셨어요. 자기 아파트 멀쩡하게 있는데 그거 팔아서 전세로 들어갔대요. 그게 5년 전입니다. 4년 전쯤 됐어요. 4년 전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에 끌린 거지. 이 이론에 끌린 거죠. 생활 질적 향상으로 위치와 환경이 중요하다. 이건 맞는 말이죠. 강남 땅값은 옛말 앞으로 10년 내외 뭐예요? 글도 제대로 다 안 적고
FTA 타결로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 외국 자본 들어와가지고 집값 더 올라갑니다. 외국 자본 들어와서 집값 더 올라가요. 우리나라 통일되면 집값이 제일 먼저 뛴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변화로 투자에 대한 기존 틀을 많이 뭐야 이 문법도 안 맞고 변화를 하게 되어 기존 투자자들의 망설임이 이어졌다. 결국 부동산 침체. 전부 거꾸로 적고 있네. 이제 그들의 자본도 소자본이 될 수 있다. 외국인과 잘만 제외하면 땅 부자의 뭐 소설을 쓰고 있어. 10억 오른 것 중에 1억 내렸다. 놀고 있네. 10억 오른 거 이게 뭐예요? 엄살 떨지 마라. 무식한 그렇죠.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올라간다, 내려갈까 그게 아니고 현실을 똑바로 보시라고요. 직시하라고. 막부 시대 때 절대 집값 안 떨어졌던 일본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걸 상상해 본 적 없다던 일본. 막부 시대 때부터 한금 뭐야 이게 왜 말했던 말을 자꾸 또 하냐. 뭐 우리도 임박한 모양이다. 지금 집 사면 10년, 15년은 기본으로 빚 갚으면 노예로 전락한다. 요때 집 사신 분 12년째잖아요. 요때 서울 쪽에 집 사신 분들은 지금 이 빚이 지금 팔면 빚 다 청산하면서도 자기 집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조심합시다. 적어도 반토막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아직도 집도 없고 계속 전세 전전하고 가장이 이렇게 뭔가 판단을 하나 잘못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식솔이 괴로워집니다. 이분은 솔직하네. 나도 서민인데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좋겠다. 여기 강남에 집 있는 놈들 비하하면 전라 자존심 구겨지고 치졸해 보여서 로또나 되라. 차라리 이분이 차라리 나아요. 난 돈도 없고 로또나 되면은 뭐 집이나 사면 좋겠다 이런 거야. 예.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쭉 보면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젠 어쩔 수 없이 다시 사야 할 때인가? 이 HUMB님, 제가 이 방송하는 거를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모두들 집값이 너무 올라 떨어져야 하고 한다는구만. 올 가을까지 아파트 상승할 이유 없고 지속 하락한다는구만. 과연 그럴까? 오를 때 예상을 웃돌며 몰래 그리고 많이 이 몰래겠죠. 예. 내릴 땐 모두가 예상하듯이 적정치까지 내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거품 붕괴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내리려면 상당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 예. 지금 환율이 이상해지고 있고 위안화가 또 들썩거린다. 이분은 좀 배운 분이에요. 이분은 좀 배운 분이야. 이분은 이거를 막 아까 그 사람처럼 뭐 1이 어떻고 2가 어떻고 그 안에서도 막 엉망으로 거꾸로 다 적어놨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분은 전부 거시경제적인 거를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게다가 인플레 시작이라는 걸 알리는 여러 조짐도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감히 또 예측하건대 올여름부터 부동산과 원유가 상승의 영향이 경제에 파고들기 시작할 것 같다. 이때는 셰일오일 나오기 전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한 거겠죠. 게다가 환율로 인해 인플레가 뭐 까니마 또 까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급격한 인플레가 시작될 것 같고 이에 따른 여러 원자재 사재기가 시작될 것 같다. 이분은 배운 분이 맞아요. 원자재 중에 원자재는 역시 부동산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또 한번 폭등할 여력은 충분하며 폭등 후에는 아마도 원하는 1000대1로 그러니까 지금 화폐개혁하는 이것까지 12년 전에 벌써 이분은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도 이 화폐개혁 이야기는 좀 나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정책이니까 길게 가면서 이제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부자 됐겠네. 이분은 최소 중산층 이상 됐겠네. 그때 뭐 집안 2채나 3채만 사놨어도 지금 뭐 수월하게 뭐 15억 20억은 땡겼겠네. 예.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거는 좋아요. 그분들 논리도 들어보면 솔깃하다니까. 근데 가격을 보세요. 그냥 가격을 보라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심판이 지금 3년째 편들어주는데 경기가 안 끝나. 그리고 심판이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준점이 없어.
버블 붕괴보다 더 무서운 게 인플레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예, 저는 이해합니다. 예, 저는 이걸 이해해요. 좀 비겁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인플레는 장사가 없다. 인플레라는 게 다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지금 최저시급도 다 인상이 됐잖아요. 거의 뭐 만원 가까이, 뭐 8천 얼마까지 올라갔잖아요. 물가도 안 오른다 뭐 하는데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이마트 여기 뭐 한번 보세요. 물가 다 올라갔지. 예. 이마트가 아주 서민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동네 그 아파트 그 근처에 좀 조금 산다는 분들이 그래도 시장 안 가고 이마트 가서 사는 건데 중산층 물가는 다 올라가 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 체감 안 하세요? 지금 뭐 물가 내리고 아주 살기 좋아졌습니까? 아주 싼 거 찾으면 그렇겠지. 근데 평생 아주 싼 것만 뭐 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딱 한 명 있어. 이런 사람은 이제 요 집중 포화 당하는 거예요. 집중 포화 당하는 거야. 꼼짝 못 하는 거야. 댓글 한번 볼까요? 반토막 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겁을 먹죠? 집값 다 내리고 사면 돼요. 지금 사면 바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집을 못 사는 거야. 기다리다가. 잘 읽었습니다. 걱정되네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뭘 좀 공감을 하는 거죠. 이 머리 회로 돌아가는 게 요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게다가 환율로 인한 인플레가 까니마 또 까게 될 것 같다. 환율이 하락하면 물가가 내려가지 않나요? 환율이 하락하면 물가가 왜 내려갑니까? 더 올라가지. 경기가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야지. 이걸 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일일이 다 붙잡고 설명을 합니까? 이게 12년 전 글입니다. 이게 뭐 이건 한번 길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길에도 이 뭐야? 북한 사람이야? 난 강남에 한 번이라도 살고 싶다. 여기서 떨어져라. 아니다 하는 사람들 모두 보면 다 서민들이거나 진정한 부자들은 아닐 것이고, 정말 잘 사는 부자들은 떨어지든 말든 어차피 한국 같은 비좁은 동네에서 부동산보다 좋은 투자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죽어. 그 사람들은 안 죽는 사람들이라니까. 만약에 집값 떨어지잖아요. 돈 없는 사람 못 사요. 그냥 좀 많이 떨어졌는데 좀 더 기다리자 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설픈 중산층들은 이제 무너져 버리고 다시 올라가려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빈곤층 돼버리는 거예요. 무너져서. 그러면 이 어설프게 떨어진 이거 누가 삽니까? 안 죽는 사람들이 다 사가요. 이 사회 기득권층들이 다 다시 회수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서민 정책 같아요? 보시기에 이게 서민 정책 같습니까? 더 떨어져야지. 뭐 역삼 32평 아파트 10억, 50평대 아파트 17억. 지금 더하죠. 60평대 20억 초과. 삼성전자 신입자들도 부모 지원 없이 이런 아파트 평생 살 수 있을까? 못 사요. 저도 이건 뭐 이상하다고 보는데,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뉴욕에 있는 집을 100억, 200억, 300억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떡하라고. 난 3억도 없는데 300억. 에?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야. 그거 배나라 감나라 할 자격이나 있냐고요. 이해되세요? 아니 만화책 뭐 저거 한 30년 된 뭐 홍길동이라는 만화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만화책 매니아들 사이에서 뭐 1,500만 원, 2천만 원에 팔린다. 그러면 아니 그걸 갖고 뭐 혼자 속으로 뭐 그렇게 팔리는구나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비싸다 싸다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살 용기는 있냐고. 1,500 주고. 뭡니까? 마흐바흐? 그리고 또 뭐죠? 롤스로이스? 그건 뭐 안 비싸요. 그거? 차가? 명품이고 뭐고 안 비싸냐고. 그럼 아파트 명품 없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뭘 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난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계속 집값 떨어지라고 한다고 떨어지냐고요.
적정선이라는 게 뭐 정해진 것도 없잖아 지금. 이거 이분이 차라리 뉴스 오를 땐 수억이고 내릴 땐 몇천인데 너무 과장보다 하지 마라.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원점으로 가기엔 너무나 머나먼 길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면 돼요.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돼. 그러면 집값도 어느 정도 조금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다 망하면 이제 그 집 살 돈이 없는 거야.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회전에 이게. 이거에 메비우스의 띠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면은요, 서민들은 어차피 또 다 죽어요. 그리고 중산층들도 주저앉겠죠. 근데 절대 안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산 50억, 60억씩 갖고 있고, 뭐 20억, 30억씩 갖고 있어서 한 달에 뭐 1,000만, 2,000만 원씩 써도 죽을 때까지 써도 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이거 다 사버려요. 그렇다니까 구조가.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뭐 집값 떨어진다 어쩐다. 아니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던가. 집값이 떨어진 그런 소리는 2002년에 했던 2007년에 했던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바톤 이어받아서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자산을 축적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방송 들으러 오지도 않고 뭐 집값이 떨어진다 어쩐다 그런 거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일본 가서 스시 먹고 있지. 소고기 구워 먹고 있지. 이런 거 보지도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뭐 30대 이제 뭐 30대 후반 이런 거 잘 기억 못 하고 이제 뭐 살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잘 기억 못 하고 이제 뭐 좀 정신 차려 가지고 뭐 이렇게 보는 이게 공부예요, 이게? 유튜브 보는 게 공부예요? 나 진짜 공부 참네. 유튜브 보는 게 공부입니까? 그거 보고는 이제 뭐라도 좀 뭔가 새로운 게 뭐 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좀 찬단 말이야. 뭐 속에 뭔가 좀 차는 것 같으니까 그 얕은 그거 가지고 그 뭐 좋아요 눌러가면서 그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나 이거 아이고. 물론 뭐 아이 집값이 싸면 좋겠죠. 싸면 뭐 사면 빨리 다 사던지 그런 용기라도 있냐고. 애기 낳을 용기도 없고 뭐 결혼도 못하는 지금 용기도 없으면서 뭐 하겠어요. 집 살 용기가 있냐고. 어림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거품 서서히 빠져야 된다. 이 말도 맞습니다. 한 1, 2년 두고 한 1년 두고 서서히 50% 이상 야 이게 서서히냐? 참나. 왜 이렇게 급해? 아이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집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막 공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이상하게 분위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집 한 채 사면 이 사람 이제 적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막 동병상련하면서 이제 막 열심히 벌었는데 이제 집 한 채 사면 이제 적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왜 심판이 공정하지를 못하고 뛰어들어가지고 중산층이랑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 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망한 사람 망하고 흥한 사람 흥하게. 밑에서 자꾸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적당히 떨어져도 못 산다고. 그게 사실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요. 행복주택이니 뭐 LH주택이니 뭐 이런 것들 다다다닥 지어가지고 만들어주고 거기서 뭐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거길 떠나야지. 왜 그 수십억 하는 아파트 그 뒤에 무슨 조그만 그 집 그런데 왜 오래 있으려고 하냐고. 난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다. 물론 상황은 저도 뭐 이해는 합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안착하다 보니까 뭐 거기서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옮기려고 그래도 뭐 나이도 들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뭐 주저앉아 버렸다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저 개포동 구땡마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렇더라고. 이것도 대안은 될 수 있어요. 미국처럼 임대주택 활성화자 어쩌고 이랬는데요. 미국도 집값 더 올라갔어요, 지금.
예, 그리고 10년, 20년 임대하다 보면은요, 그 돈 조금만 더 모으면 아이고 내 집 한 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 주택연금 해주지. 집을 웬만큼 사서 잘못해도 웬만하면 손해 안 봅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되지 나중에. 어. 국가에서 이렇게 다 잘 정책을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집 하나 살 배짱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내가 뭐 30억짜리 지르라는 건 아니고 알아서 판단들을 하는 건데 뭐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야 뭐 집값이 싸다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일본이랑 막 뭐 이렇게 맞짱떠도 끄떡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뭐 집값이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야 됩니까? 자,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0일부터 한 달에 1에서 2% 수익 나는 매매 기법 강의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뭐야 여기 리딩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카페 오시면은 뭐 자세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